네, 안녕하십니까. 7조 헬로 이벤트입니다. 저는 이제 고장 하 영수고요. 이제 순서대로 도원 노태원, 김다현, 김정수, 김건희 하부입니다. 저희도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발표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왜 기획하게 됐는지 기획과 사용 기술, 그리고 스토리보드, 핵심 서비스 코드, 실현과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이런 순서대로 오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명은 투노벨이고요. 한 단어로 말해서 웹소설 통합 리뷰 및 웹소설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입니다. 혹시 여기서도 이제 웹소설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웹소설이 이번에 크게 성장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웹소설이 단행본 매출을 벌써 따라잡고 있고 이건 이제 2023년 자료인데 웹소설이 월 평균 지출 금액이 웹툰을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웹소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웹소설 감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을 이용하는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처럼 이제 각 플랫폼 사이트마다 독점 작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 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 네이버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처럼 그 독점 작품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은 그 플랫폼별마다 이제 자신이 재밌는 것, 취향에 맞는 웹소설을 찾기 위해서는 플랫폼별로 돌아다녀야 하고 이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웹소설을 보통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결제를 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결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쉬운 작품들이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쇼핑을 할 때에 보통 좀 그런 리뷰나 정보들을 찾아보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웹소설도 결제를 할 때 어떤 정보들을 높은 단위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사이트에서 찾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커뮤니티가 아닌 이상 정확한 그런 정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말한 방금 웹소설의 아쉬운 부분이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작가 양극화입니다. 탑급에 있는 이제 작가들은 억대한 목을 걸지만 열심히 하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는 작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신인 작가인데 본인의 작품을 피드백 받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은데 어디다 올려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신인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돈벌이가 조금 안 돼서 연재를 하다가 실제로 중단을 한 경험이 있는 작품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나 독자나 둘 다 아쉬운 부분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웹소설을 좀 좋아하고 리뷰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독자와 그리고 신인 작가, 또 실력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핵심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이 필요할 것 같은 니즈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리뷰나 어떤 정보 같은 걸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작가 입장에서 이제 독자와의 소통 및 작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웹소설을 통합을 하고 웹소설에 대한 리뷰를 받고 리뷰 기반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작가와 독자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하여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였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획한 서비스가 과연 핵심 타겟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일까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00건가량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고요. 질문 내용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보여드리자면 실제로 시장조사에서처럼 사람들이 많은 플랫폼을 이용했고 실제로 결제 경험도 80%나 90%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 서비스를 한번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80%가 사용해볼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진솔한 리뷰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리뷰를 통해 이 작품 재밌는지 판단할 수 있고
또 리뷰 많이 보는 편이라 기반으로 추천받으면 작품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여러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왔다 갔다 접속하는 것은 피곤하다. 라는 이유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라고 밝혀주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요. 그러면 작가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가님들 대상으로 생각한 중요한 부분은 그 독자들과의 소통이나 이제 그 작품을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 실제로 협업자 작가님은 이제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독자의 의견을 실제로 반영을 한 적도 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작가와 독자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화가 전망생분도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화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만화가 교수님 또한 또 실제로 작가님들이 소통을 원하기도 하시고 서비스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독자들 또한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80%나 이제 그 소통에 대해서 좋은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 핵심 콘텐츠를 웹소설 리뷰 및 사용자 맞춤 추천 서비스와 작가와 독자랑 소통 서비스라고 정하였고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핵심 타겟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콘텐츠를 잡았고 저희 프로젝트를 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획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그럼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로는 Vue.js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와 통신으로는 엑시오스를 사용하였고 그 코드 포맷으로는 ESLint와 프리티어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를 보시면 저희가 엄청 많이 적었는데 이렇게 많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년에 프로젝트 할 분들도 계시고 같이 프로젝트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보고 참고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참고하라고 최대한 많이 적어봤고요. 이외에도 프롤링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이제 프레임워크, 문서화 인증이니까 빌드 테스트 이런 큰 키워드로 잡아봤고 저희 핵심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머신러닝 서버, 패스트 API 이런 기술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스토리보드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토리보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주요 기능들이 포함된 스토리보드만 이제 간략하게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헤더에 이제 로그인 창이나 아니면 검색창, 그리고 콘텐츠 영역에는 주간 인기 작품, 인기 상승 중인 작품, 그리고 신인 작가, 그리고 주간 인기 리뷰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런 식으로 구현하였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신인 작가 프로필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버를 통해서 이제 작가의 간단 소개란을 이제 띄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셜 로그인입니다. 이제 저희 투 노벨은 이제 카카오 로그인이나 구글 로그인이 이제 소셜 계정으로 이제 간편하게 구현하기에 해당 화면을 이렇습니다. 네, 다음은 회원가입입니다. 이제 회원가입은 이제 기존 계정이라니 만약에 이제 새로운 계정으로 가입한 이제 유저의 경우에는 이게 회원가입 폼이 띄고요. 이제 닉네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등으로 이제 통계를 위해서 이제 추가 정보를 입력받는 화면 폼입니다. 네, 다음은 작품 찾기입니다. 작품 찾기는 일단은 이제 헤더에 있는 검색창이나 아니면 작품 찾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작품을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작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크롤 바를 내려가지고 저 무한 스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모든 작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작품 상세입니다. 작품 상세 페이지는 이제 한 작품을 이제 클릭했을 때 이 작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작품 상세 보기와 리뷰 작성 및 조회로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품 상세 보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작품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들이 띄어져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한 리뷰를 등록할 수 있고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좋아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뷰 조회입니다. 리뷰 조회는 이제 아까 작품 상세 페이지에서 이제 등록한 리뷰들을 이제 조회할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신 리뷰를 이제 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이제 핵심 킬러 컨텐츠 중 하나인 작품 추천입니다. 이제 작품 추천은 이제 저희의 이제 추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회원의 취향에 맞는 이제 작품들을 추천 받으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핵심 킬러 콘텐츠인 소통 서비스입니다. 이제 소통 서비스는 이제 작가와 독자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인데요. 이제 작가와 이제 독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화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작가의 채팅방 화면입니다. 작가의 채팅방 화면에는 이제 작가와 독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채팅방과 그리고 작가 또한 다른 작가들을 팔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팔로우한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채팅방 옆에 이제 답장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답장 보기 화면에서 이제 독자들이 작가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자 시점의 채팅 화면입니다. 이제 작가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제 독자가 이제 작가에게 메시지 보내려고 할 때 이제 독자들은 이제 하루에 5번 이제 작가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남은 횟수가 보이는데 만약에 남은 횟수가 0일 경우에는 대화창이 이제 비활성화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팬이 작가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이제 작가 시점에서 이제 답장 보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독자가 보낸 이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독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를 선택하여서 이제 카카오톡 이제 그 채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답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독자 시점에 이제 채팅 화면을 보시면 이제 작가가 선택한 이제 메시지의 내용과 답장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제 개발 단계이므로 이제 소통 서비스는 추후에 이제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김정수 화보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서비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핵심 서비스 코드는 크게 로그인 보안, 그리고 쿼리 최적화를 통한 빠른 페이징,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안부터 보자면은 OOC를 이용한 이제 구글, 카카오 등 5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사용자 인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소셜 로그인 기능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기능이 대부분 OOC 기반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JWT, JSON 웹 토큰인데요. 인코딩된 일종의 보안 토큰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정보를 안전하게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릇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션에 사용하지 않게 서버 리소스 사용량이 좋고 레스트한 형태와 궁합이 좋아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 로직인데요. 일단은 사용자가 회원가입 요청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로그인 플랫폼으로 인증코드를 요청하고 로그인 플랫폼에서는 인증코드를 발급합니다. 그럼 그 인증코드를 백엔드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백엔드 서버에서는 로그인 플랫폼에 토큰을 요청하고 로그인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정보가 담긴 토큰을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토큰에 담겨있는 정보를 백엔드 서버에서 DB에 저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체 토큰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자체 토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토큰을 클라이언트에 전송함과 동시에 이제 유저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자체 토큰을 저장하고 이제 입력된 추가 정보를 백엔드로 전송하면서 회원가입 과정은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로그인 과정인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토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토큰이 액세스 토큰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서 로그인에 이용되는 토큰인데요. 유효 기간이 짧아서 보안성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주고 대신에 이제 유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요청을 보낼 때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사용자에 인증하고 백엔드 서버에서 만약에 이 토큰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사용자 인증 성공. 만약에 이 토큰이 만료됐다, 시간이 지나서 만료됐으면은 액세스 토큰 만료 에러를 전송하게 되고, 그럼 클라이언트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사용해 액세스 토큰의 재발급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시 1번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쿼리 최적화를 통한 빠른 페이징인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오프셋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뒷페이지부터 읽어야 되는데 뒷페이지 읽기 위해서 앞에 필요 없는 페이지들도 하나하나 읽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000페이지의 경우에는 156ms가 걸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빠른지는 좀 이따가 비교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선된 노 오프셋 방식입니다. DB 인덱스를 통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바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네, 비교인데요.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45,000페이지에 156ms, 그리고 노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5만 페이지 6ms인데 이게 페이지가 더 많아질수록 이제 차이는 더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저희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두 가지를 두고 하는데요.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추천이 여기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힙합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다른 힙합 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예, 콘텐츠 기반 협업 필터링,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고, 협업 필터링의 경우에는 A라는 사용자가 라면, 콜라, 생수를 좋아한다. 그건 사용자 B고, 라면, 콜라를 좋아하니까 A랑 비슷하네? 그럼 A가 좋아하는 생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판별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사용자 간의 유사도라고 했던 말에서 사용자 유사도를 어떻게 판별하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라고 해서 이 각도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비슷한 사용자가 볼 수 있고, 여기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니스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피어슨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간의 분포를 선형관계로 분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관계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용자 간의 이제 취향이 반대될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나오고, 사용자가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일수록 1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처음에 아파치 버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설명이 긴 것 같아서 요약되었습니다. 기계학습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항목 하나하나가 전부 보안 취약점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KBS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로그4j라는 놈인데 이게 공격자가 가짜 조작된 로그를 작업해서 원격적으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을 수정할까 하다가,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는 것은 이제 이미 취약점이 사생기가 같고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해서 다른 라이브러리 혹은 파이썬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파이썬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클린버스를 위한 파이썬 서버를 이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서 파이썬 생태계로 전환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제 서빙 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진행할 거요. 그래서 대응 방안이 적절한가라고 판단하기 위해 저희가 보안 이슈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안 위주로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아파치 보아웃, 왼쪽에 보이는 게 서프라이즈의 보안 취약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아파치 보아웃의 보안 취약점입니다. 서프라이즈는 아직 발견된 보안 취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프론트엔드에서 보안 토큰을 통해 요청을 전송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추천에 이용하고 또다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리턴하고 추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보안 처리가 된 진입 포인트를 이용하게 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기반 경험 필터링, 사용자 기반 경험 필터링, 잠재 요인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소개했던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협업 필터링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기반 협업 필터링. 이 경우에는 이제 연산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저희는 채택하지 않았고요. 잠재 요인 기반 협업 필터링도 있습니다. 숨겨진 패턴을 찾아서 추천하는 방식인데 말 그대로 숨겨진 패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한 결과인데 맨 처음에는 5점 만점에 오차가 3점이 넘었습니다. 한번 추천에 30초가 넘었고요.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문도 찾아봤고 데이터 분석도 해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정도까지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추천하는데 0.1초 정도로 이제 큰 부담도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0.88이 얼마나 괜찮냐, 개선은 됐냐 라고 해서 같은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한 자료를 참고해 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0.88을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9점대 초중반을 보이는 거 보면은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위해서 넷플릭스 프라이징을 열었는데 여기서 1등한 팀이 약 0.85 정도 됩니다. 제가 0.88 정도 되니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했던 경험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서버를 3개 사용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제 서버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서버 올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서버. 백엔드 서버는 이제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 서버. 여기 이제 패스트 API로 구성된 머신러닝 서버입니다. 실제로 이제 접속해서 한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주간 인기 작품, 인기 상승 중인 작품, 신인 작가 등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게 되는데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면 주간 인기 작품이 일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 안에서 주간 인기 작품을 이제 선별을 해서 프론트에 내려주고 그 내려준 개수 중에 이제 프론트엔드가 셔플을 해가지고 동적으로 매번 세로 고침을 할 때마다 유저가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30개를 내려주면 그 중에 셔플을 해서 5개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회원가입을 해서 다른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카카오로 먼저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관에 동의하고 리소스 프로바이더인 이제 카카오를 거쳐서 이제 모든 요청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도착합니다. 이제 실제로 서버 단에서 이제 회원 가입 처리는 됐지만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합니다. 닉네임을 입력하고 생년월일과 성별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끝내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하면서 정말 이제 게스트 권한이 아닌 정식 유저 권한을 가진 유저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기존에 이제 시연을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아이디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이제 구글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 다른 이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이 재발급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 토큰들을 담아서 이제 API 요청을 하게 되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컨텍스트 홀더에 이제 이 유저의 인증 객체를 담아서 모든 요청들이 이제 인증과 인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웹소설을 탐색하는 기능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탭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전체 작품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했고요. 저희가 작품을 한 번에 벌크 인서트로 5만 건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제 이름 순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이제 신규 데이터가 추가되면은 이제 최신 순으로 이제 정렬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셋 방식이 아니고 무한 스크롤을 선택해서 조금 더 이제 쿼리를 최적화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요한 작품을 클릭하게 되면 이 로그인한 유저가 좋아요라는 흔적을 남긴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작품 상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클릭하게 되면 이 작품의 제목, 장르, 작가, 그리고 간단한 송이 같은 디스크립션과 좋아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달린 리뷰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뷰가 2건 달려 있고 좋아요를 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새로 달아보겠습니다. 점을 누르고 등록을 하면 새로 이제 리뷰가 해당 작품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하는 작품을 한번 찾는 검색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환이라는 제목을 키워드를 가진 제목을 이제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있는 작품 목록 중에 기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작품들을 이제 나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옵션들을 걸어가지고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협이라는 장르 안에서 기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작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무협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환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들만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여전히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이름까지 이제 원하는 작가 이름까지 해서 작품을 다시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작품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어떻게 볼까요? 이제 다른 요구사항을 풀고 제목을 제거하고 작가 김기에 해당하는 작품을 한번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작가의 김기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남겼던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누르시면 아까 저희가 최신에 작성했던 리뷰가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밑으로 쭉 내리면 그 작품에 원래 달려있는 페이지로 가서 그 작품에 원래 달려있던 리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로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버튼을 누르고 작품 추천받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맞춤 추천 작품 리스트를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유저가 이제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작품 리스트를 추천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리뷰도 새로 썼는데 모델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서 다시 추천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품 추천 업데이트 하면 추천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맞춰서 다시 추천 작품 리스트를 내려줍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화면과는 아까 보셨던 작품 리스트와는 다른 새로운 추천 목록이 반환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머신러닝 서버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 요청이 단순히 이제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 이것을 이제 스프링 백엔드 서버를 거쳐서 이게 저희 유저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준 결과이고요. 이후 5열이 보이는 이게 실제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서 재학습시킨 코드입니다. 이후에 재학습이 끝나면 다시 추천 목록을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PPT로 돌아가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앞에서 설명한 것과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이 진행 상황은 현재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중간 발표본을 5월 8일 전까지 계획했던 모든 API나 기능들은 구현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GitHub에서 관리하는 백로그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어떤 작업인지까지 다 트래킹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구현했던 기능들을 빼고 앞으로 남은 기능 중에 좀 굵직한 거 하나를 뽑아보면은 힐링 컨텐츠 중에 하나인 클릭업과 메신저 기능입니다.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독자의 이제 소통을 이어주면서 악플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것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이제 저희가 패스트 API 서버에 인퍼런스 해가지고 혐오 표현을 걸러내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메신저 기능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남은 기능들을 저희가 꼽아보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구현했던 기능들의 디테일을 업하는 기능들입니다. 어떤 게시글이나 어떤 마이페이지에서 프로필 사진 작품 파일들을 첨부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하면 그게 실제로 배포 중인 S3 서버에 이제 업로드되는 것. 그리고 어떤 더 많은 정렬 기준을 저희가 제공을 해가지고 프론트에서 더 많은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 랭킹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할 때 앞선 쿼리를 최적화한 것처럼 커버링 인덱스를 이용하고 논 클러스터 인덱스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이제 해당하는 기능들도 어떤 UI에 맞춰서도 다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뷰 데이터가 저희가 쌓이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작가 계정에서는 통계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통계를 시각화하는 기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작업들을 좀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생소한 지식인데 이걸 이해하고 학습시키고 이제 튜닝을 좀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긴 일정을 소화했고요. 조회 최적화도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데이터를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꾸준히 업데이트가 된다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조회를 좀 이른 시기에 좀 최적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회 최적화라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에러 코드와 인증 인가입니다. 이제 AOP 관점에서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로 프론트엔드가 어떤 부기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이슨 형태로 에러와 이런 이제 API가 반려 사항이 뜬 이유가 무엇인지 커스텀으로 이제 작성한 에러 코드가 반환되게 하고요. 이런 에러들은 익셉션 핸들러를 통해서 서비스가 뻗는 일 없이 모두 제대로 제이슨 형태로 반환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백엔드 API 코드에 비해서는 그 뷰단 화면이 조금 모자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우선적으로는 이제 보여드렸던 UI UX 그리고 특히는 디자인 쪽을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개선을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더 다른 API들이 추가되더라도 이제 한번 구현한 UI UX의 느낌의 틀에 맞게 이제 꾸준히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는 토탈 데이터가 꾸준히 이제 최신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플랫폼에서는 매일 신작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주 단위로 이제 신작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신작들을 저희가 크롬 탭으로 실제 배포 중인 서버 버킷에서 서버에서 크롬 탭으로 이제 일정 주기마다 인서트를 하고요. 이런 인서트가 언제 일어나는지 작품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어드민 혹은 이제 개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각화한 그래프로 나타낼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신규로 학습하고 인서트하고 꾸준히 이제 핸들링을 하려면 어떤 요청에서 병목이 일어나는지 이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엔그라인더 등으로 보안 테스트랑 모니터링 시스템도 충분히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어드민 관리자, 개발자가 이제 모두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서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하고 이제 신뢰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면 1대1 문의를 남기는 식의 UI부터 해서요.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관리자 어드민이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남은 주요 기능 중에 제일 굵직한 게 메신저 플립업 기능이나 이제 저희가 이미 패스트 API 서버를 올렸고 모델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인퍼런스하고 모델을 어떤 주기로 이제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구현하면 수탄한 과정일 거고요. 이후에 이제 AWS의 서버를 배포하고 CI/CD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레스트풀하게 이제 백엔드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앱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 UI나 네이티브한 이제 제스처 같은 것만 이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 시스템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테스트, 코드 리팩터리 그리고 UI UX 강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빠지지 않고 좀
열심히 해서 기말 발표까지 빠진 기능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이제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